안녕하세요. 당신에게 직진하는 감동 직진입니다. 지난 29일 대한민국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지난 26일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공개된 한국의 한 드라마로 인해 난리가 났다는 독일 수의사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클라우디아 슈미트입니다. 저는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인문학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인간과 삶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얻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거나 넷플릭스를 통해 다양한 작품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 나라의 다양한 작품을 봤죠. 수의사로서의 제 일상은 상당히 바쁩니다.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독일은 동물 치료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이는 제게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동네의 유일한 동물병원이라서 긴급하게 다쳐서 온 동물을 진료하거나 보호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은 보람차지만 동시에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근 후 집에서 보내는 휴식 시간은 저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쉬는 날에는 여행지에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넷플릭스를 켜고 소파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작품을 몰입해서 보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가깝고 쉽기 때문이죠. 비용이 들지도 않고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며칠 전 반려동물의 쓸개골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온 손님이 제게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저는 아직 못 본 상태였는데 그 손님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한국 드라마는 정말 현실적이고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 딱지남의 장면은 독일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강렬함이 있다며 제게 신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오징어 게임 2는 독일에서도 이미 넷플릭스 인기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고 심지어 언론에서도 한국 콘텐츠는 단순히 오락이 아닌 예술이다라는 칭찬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우연히 마스크걸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터를 보는데 아주 섹시한 몸매의 여자가 마스크를 끼고 포즈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목과 포스터가 흥미로워 보여서 보기 시작했죠. 마스크걸은 외모지상주의라는 현대 사회의 민감한 주제를 다룬 작품으로 못생긴 외모로 인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던 여성이 가면을 쓴 채 자신의 진짜 얼굴을 감추고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인기 BJ로 떠오르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중적인 삶은 점점 그녀를 더 깊은 비극으로 몰아넣죠. 저는 특히 나나 배우가 연기한 김모미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감옥에서 싸우는 장면은 너무 강렬해서 제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마스크걸은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인간의 욕망, 복수, 그리고 연민과 같은 감정을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보는 내내 저는 이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주인공과 함께 울고 웃으며 몰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결말에 이르러 드라마가 던진 메시지들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가면을 벗고 마주해야 했던 진실과 현실은 너무나도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깊은 울림을 주었죠. 수의사로 일하면서 반려동물의 외모가 주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민했던 제게 더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조건이 귀엽고 예쁜 외모거든요. 어릴 때 예쁜 외모로 분양을 받더라도 자라면서 외모가 달라지면 버려지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증오가 마음속에 자리했던 터라 더욱이 몰두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한국 작품은 제가 한 번쯤 고민해본 주제를 극적이고 강렬하게 표현해내기 때문에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게 되었어요. 넷플릭스 내에서 한국 작품을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추천받은 작품들도 시청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러던 중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2가 개봉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 거예요. 가뜩이나 한국 작품을 좋아하는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시즌1의 후속작이기에 그 기대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휴일에 오징어 게임2를 몰아볼 기대를 하며 미리 필요한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휴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들떴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드디어 휴일을 맞이했고 저는 간식과 함께 소파에 자리 잡을 준비를 했습니다. 편한 잠옷을 입고 간식을 안고서 저는 곧바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그 독특한 분위기는 저를 단숨에 끌어당겼고 이미 오징어 게임2의 세계에 빠져들고 있었죠. 여담이지만 집에서 편하게 이렇게 좋은 작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감동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2가 시작하자마자 빨간 머리의 성기훈이 등장했는데 머리 색깔을 붉게 물들여서 시선이 확 가더군요. 한국 작품이 가진 놀라운 점은 매번 새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오징어 게임2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초반부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딱지남, 공유 배우가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공유는 너무 인상 깊어서 이름을 직접 찾아봤어요. 공유는 정말 압도적인 사이코패스 연기를 선보였거든요. 그는 성기훈과 러시안 룰렛 게임을 진행하면서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는데 그의 표정 변화와 대사 톤은 마치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강렬했고 양복을 정리하며 머리를 넘기는 그 특유의 여유로움은 그가 얼마나 냉혹한 캐릭터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딱지남이 게임에서 승리한 후 노숙자에게 빵을 건네며 짓밟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의 인간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듯한 장면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이건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인터넷을 보니 많은 시청자들이 공유의 연기에 극찬을 보냈더군요. 사이코패스 연기의 새로운 경지라는 평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120번 성소수자 참가자로 등장한 남자 배우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의 눈매는 여성스러운 듯 카리스마 있었어요. 그가 연기한 캐릭터 현주는 과거 특전사 출신으로 설정되었는데 특유의 카리스마와 복잡한 감정선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특히 그는 성소수자라는 설정을 통해 드라마에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더했고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의 캐릭터는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선 상징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극중 철부지 아들의 나이든 엄마로 나왔던 배우는 드라마의 유머와 감동을 더했습니다. 극중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의 존재는 순간적으로 휴식 같은 느낌을 주었고 그녀의 대사 하나하나는 웃음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오징어 게임2는 각 캐릭터의 매력이 살아있어서 작품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작품이 인간의 본성을 다룬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각 참가자들은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도 커져가는 상금을 보고서는 게임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생존을 위해 서로를 배신하면서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의 연대를 보여주었죠. 이러한 복합적인 인간들의 모습을 보며 나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서바이벌 게임을 넘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탐구를 보여준 걸작이었습니다. 결말이 분명하지 않아서 조금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긴 했지만 그것이 시즌3가 더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말 부분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이어지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1번 참가자가 마지막 선택을 앞두고 보여준 갈등은 정말 복잡 미묘했어요. 그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7개 편을 모두 다 보고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고 그의 선택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그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 날밤 잠을 이루지도 못했어요. 밤을 꼴딱 샌 거죠. 그만큼 오징어 게임 2는 저에게 큰 여운을 남긴 거예요. 외신들이 악평을 하기도 한다는데 솔직히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재미있게 봤고 시즌 3를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음 날은 친구를 만나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하더군요. 슈미트, 오징어 게임 2 봤어? 저는 곧바로 오징어 게임 2를 봤다는 이야기와 서로의 감상을 공유했습니다. 저희는 입을 모아 오징어 게임 2가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몰입감 넘쳤는지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야기를 쪼개 시즌 3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죠. 시즌 2는 너무 재미있었지만 내년까지 기다림이 길어질 걸 생각하니 답답하다는 말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 작품을 즐겼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번 시즌에서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다뤄졌습니다. 빈부격차, 권력의 남용,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라는 주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국 드라마의 힘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스릴 넘치는 전개와 결합시키는 방식은 정말 매력적이죠. 배우들의 연기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각 배우가 자신만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극에 몰입감을 더했습니다. 공유 배우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에 새롭게 합류한 배우들의 연기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들의 연기를 보며 저는 한국 배우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적으로 작품에 임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징어 게임 2에 젖어 며칠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동물을 돌봐왔습니다. 얼마 전 유기묘 피닉스를 치료하고 보호소로 보낼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오징어 게임 2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피닉스와 다른 유기묘들이 마주한 현실은 잔혹하게도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경쟁해야만 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피닉스는 차 사고로 심하게 다친 상태에서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과거 학대의 흔적까지 남아있던 그는 치료 과정에서 여러 번 고비를 넘겼지만 끝까지 생존 의지를 보이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다리가 완벽히 회복되지 않아도 작은 걸음을 내딛는 그의 모습은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소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저는 또 다른 잔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보호소는 이미 포화 상태였고 입양 대기 명단에 오를 수 있는 유기묘의 수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소 측에서는 건강 상태가 좋고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고양이들이 우선적으로 입양 기회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피닉스의 입양 가능성을 놓고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부상으로 인한 약한 다리와 다소 초라한 외형은 보호소에서 선택받기 어려운 조건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보호소를 방문하면서 저는 보호소의 유기묘들이 입양을 기다리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고양이들이 보호소를 방문한 사람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울고 철창 안에서 뛰어오르며 눈에 띄려는 모습은 한편으로는 애처롭고 다른 한편으로는 극도로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중 일부 고양이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애교를 부리며 자신을 어필했고 다른 고양이들은 겁에 질린 듯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징어 게임 속 참가자들이 제한된 자원을 두고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경쟁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입양 기회라는 생존 티켓을 차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을 어필하는 모습은 인간의 게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피닉스는 그런 경쟁에서 눈에 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나 보호소에서나 그는 항상 조용했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를 안심시키려 쓰다듬어도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피닉스의 모습은 드라마 속 참가자들이 약한 자로 분류되어 탈락 위기에 놓이는 순간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피닉스가 입양 대기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도저히 그의 운명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 동료들과 함께 비용을 나눠 피닉스를 임시로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벌어주어 피닉스가 회복하고 사람들과 교감할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서로를 배신했지만 동시에 연대를 통해 서로를 돕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연대를 피닉스를 위해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피닉스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다리의 움직임도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 후 한 커플이 피닉스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피닉스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생존자라는 점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피닉스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동물들의 세계도 인간 사회처럼 생존을 둘러싼 경쟁과 선택으로 가득 차 있지만 희망은 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누군가의 작은 연대와 따뜻한 손길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그 작은 손길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뒤 프랑스에 있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프랑스에서는 대규모 팬 이벤트가 열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파리의 광장에서 수백 명이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실제로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참가자들이 게임의 긴장감이 드라마와 똑같았다고 말하는 인터뷰. 영상을 보며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선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몰입했을지 상상만으로도 설렜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처럼 저는 한국 덕분에 너무나 즐거운 휴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2는 단순히 재미있는 드라마를 넘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더욱 키우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새로운 작품들이 나올 때마다 꼭 챙겨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한국의 거리, 음식, 그리고 그들이 가진 따뜻한 정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준 한국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29일 한국에서 벌어진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